네, 방송인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이 노동청에 낸 진정서를 확보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는데요. 운전 중인 차량 뒷좌석에 탄 박 씨와 동승자가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광민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박나래 씨 전 매니저들이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엔 그간 알려지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내용이 담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매니저들과 함께 있는 차량에서 박 씨와 동승 남성의 특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진정서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인데 박 씨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함께 행위를 했다며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 씨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 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씨 행위가 단순한 사적 일탈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진정서엔 또 박 씨가 행위를 하면서 매니저가 있는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며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는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제출됐는데 노동청은 이달 중 매니저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는 진정서에 담긴 내용의 진위와 입장을 묻기 위해 박 씨 소속사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방송 전까지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매니저 갑질 및 주사 이모 의혹으로 방송을 중단한 박나래 씨 소식입니다. 오늘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희 채널A를 통해서 또 깜짝 놀랄 만한 이슈가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박나래 씨의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그 진정서를 저희 채널A가 확보를 했습니다. 여러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인데 박 씨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함께 어떤 특정 행위를 했다.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나래 씨가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청각으로 강제 인지하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장이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박나래 씨가 이 특정 행위를 하면서 매니저가 운전하는 이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 대형 교통사고가 하마터면 일어날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 기자님, 이건 매니저들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저희가 아직 박나래 씨 측의 해명은 듣지 못해서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상황은 뭡니까? 네, 매니저들의 전적인 주장이고요. 사실 몇 주 전부터 이러한 소문이 돌기는 했었습니다. 박나래 씨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갑질과 불법 의료 시술까지 정말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상황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사실 박나래 씨 측이 굉장히 지금 앞부분에서 우리가 그 입장을 보듯이 너무나 강경하게 더 이상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추가적인 이런 내용들이 공개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전 매니저 측에 따르면요, 이 상황에서 사실 폭로가 조금 강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적절한 행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상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이게 박나래 씨의 사생활을 정말 모두 다 알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근데 그 내용 중에는 사실 뭐 어떤 심부름을 시켰다더라라는 내용도 사실 있고요. 근데 아직 밝혀지진 않은 술잔을 상황인데. 던졌다, 네네네. 심부름을 시켰다, 뭐 여러 가지 갑질 의혹들이 네. 폭로가 됐는데 이건 사실 또 다른 의혹이에요. 네. 사실 남자친구가 회사에 있었는데 남자친구한테 집을 얻어줬다, 네. 또 연봉을 많이 줬다, 뭐 4대 보험을 가입해줬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남자친구를 뒤에서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특정 행동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새로운 사실은요. 그동안에 남자친구의 존재가 있었잖아요. 네. 그 남자친구에게 뭐 월급을 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동석한 남자는 또 다른 남성으로 또 아.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말로 우리가 굳이 알지 않아야 할 사실들이 지금 알려지고 사실 있는데요. 사생활이죠. 네, 뭐 사생활은- 남자친구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건 박나래 씨 개인사죠. 네, 개인사인데 이 행동들이 사실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위협을 가한 거죠. 그러니까 차에 매니저가 타고 있었던 것이 더 큰 문제인 네. 거죠. 본인들이 둘이서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것은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운전 매니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행동을 했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건데, 저 임주혜 변호사, 그렇다면요. 이 보면 반복해서 앞자리를 발로 찼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고용노동청에다가 갑질로, 그러니까 직장 내 갑질로 신고를 했단 말이죠. 이게 직장 내 갑질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그 의미는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 이 박나래 씨의 소속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이 부분을 노동청에서 좀 조사해달라라는 취지인데, 일단 진정서를 제출할 때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모두 모아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와는 좀 다른 점이 입증 책임이 좀 완화되어 있다라는 평가도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이런 차량에서 이런 특정 행위가 있었고 내가 고스란히 노출이 되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는 걸 이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서술할 수는 있는데 야. 이걸 증거까지 붙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갑질이라는 유형은 굉장히 넓게 포함이 됩니다. 언어폭력도 해당하고 불필요한 심부름을 하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상황, 원치 않는 상황을 목격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 이 역시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서 정리가 될 수 있는 측면이고요. 그렇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아마도 이런 부분을 별도로 형사 고소하지 않는 건 마땅히 처벌할 만한 규정을 떠올리기 어렵다라는 측면, 더해서 어떤 이런 부분의 입증까지 하지는 않고 적어도 이 회사 내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한 사례로서 제기하고자 이렇게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매니저 측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박나래 씨가 이와 관련해서 해명할 것이 있다면 저에게 전해주신다면 제가 그 해명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